네,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 전부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시험이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본 시험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까다롭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아주 숙달되지 않았으면은 시간 안에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마다 이렇게 가다가 바로 막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도 찾아와야 되고 또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이제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번 시험은 뭐 완전 오류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뭐 없는 것,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거는 이제 답을 이렇게도 작성하고 저렇게도 작성할 수 있고, 뭐 복수정답 나올 수도 있고, 문제 자체에 좀 매끄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좀 답이 뭔가, 이런 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0회 시험을 총평을 해보면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개념을 이제 어설프게 좀, 특히 이 과목 같은 경우 어설프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적용을 못하게 완전 힘들게 해놨거든요. 완전히 자기가 깨뚫고 있었거든요. 문제를, 그 개념들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과목에서 이제 계산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보험료, 정부 지원 보험료나 보험료 계산하는 거하고, 그 수입보장, 포도 수입보장 문제 같은 거의 2과목 유형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좀 너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조금,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7번 내가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뭐 재파종 이쪽에서 뒤에 좀 살펴볼 텐데, 요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럽게 놨어요.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뭐,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막 쓰고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나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고민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서도 좀 시간을 굉장히 좀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어가요. 그쪽 있는데. 이 과목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소두고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오답 내기 좋게 그 문제를 다 유도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과전 종합 같은 경우 20번 같은 경우에는 좀 과실손해보험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좀 해결하는데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1과목은 이제 풀기는 다 푸신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리고 2과목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한 문제 내지 한 문제 반, 그러니까 뭐 15점짜리 한 문제 정도 못 풀고, 그 다음에 20번의 과실손해보험은 거의 다 못 풀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저기한 사람 한 두 문제씩 이렇게 못 푼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과목에서 완전히 다 푸른 사람도, 저 문제는 다 공부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은, 스피드 있게 많이 하신 분들은 다 풀긴 풀으신 것 같은데, 중간에서 그렇게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숫자 같은 거 잘못 넣고, 답안지에다 잘못 적어 놓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문제가 좀 돼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있는데 보면.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제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과락은 좀 면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락을 면하지 못하면 좀 그러니까 과락을 면해놓고, 채점은 좀 유동적으로 할 것 같아요. 유동적으로. 지금 이거 시험을 이렇게 그냥 막 채점을 해갖고 타이트하게 채점을 하면 학교생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한 1300명 가까이 뽑았는데, 올해 갑자기 뭐, 이 합격자 수를 현격하게 줄일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뽑아줘야 되니까, 조금은 2과목 가락 면해놓고 1과목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봐서 합격자를 좀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그러면 이제 문제 조금 쟁점이 되는 문제만 좀 볼게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풀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부분이고, 한 번씩 쭉 보면 문제 7번. 자, 이거 마늘이요. 종합이형 수학과 문제 마늘 분모에 관한데 다음 조건을 참조해 물음에 답하시오 했거든요. 주어진 조건에 다른 조건을 고르지 않고 PA로 같은 거 뭐 이렇게 쭉쭉쭉 처리해라,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문에 계약자 가본 제주도 자치구에서 서귀포시 대정은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제주도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자는 2000년 10월 5일 농지 5,000대나 의성 마늘을 파종하여 보험가입 금액 1,500만 원, 평년 수확량, 최저 자기 부담 비율로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제 호우 피해가 와가지고 그 피해가 와가지고 재파종했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의성마늘은 이거 한정이죠, 한정. 이게 한정이고, 한정은 10월 10일 이후에 파종을 해야 돼요. 이후에 파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10월 5일에 지금 파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이제 이거 했으면 원래 여기는 인수 제한사항이거든요. 이게 10월 5일이면은. 이게 10월 10일 해야 되는 게 인수에 안 맞는 그 조건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 여러분들, 수험생들, 제가 누구 편을 들고 지금 저는 그러고 싶어서 지금 이 강의를 내가 띄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보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에 문제가 뭐냐면, 인수 제한이나, 뭐, 요런 우리 교재 있잖아요. 농구본 교재. 농구본 교재가 지금 수험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앞에 보험 이론하고 이런 파트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는 지금 농구본 교재 1과목이나 2과목 같은 것이 이게 수험서용이 아니에요. 이게 수업용이 아니고 2과목 같은 경우는 손해평가 지침서고 1과목 같은 경우는 회사 직원들용이거든요. 회사 직원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나 이런 것들이 세세히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인수 제한이라고 하면은 이 정의가 지금 안 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인수 제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수를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인수 조건에 충족을 하면은 그냥 보험을 가입하면 돼요. 근데 인수 제한 사항에 걸리면은 보험을 가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해서 가입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월 5일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농작물 재보험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체결을 했으니까 보험계약은 성립을 해버렸어요. 성립을 했거든요. 성립을 했으니까 이 이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면은 보험금을 줘야 돼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농구본, 수험서에는 지금 인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명확히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거. 근데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고 이후로 사고가 나버리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뭐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서로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 지급을 안 하냐? 어떤 경우 지급을 안 하냐면 요거는 보험 가입할 때에 계약자가 고지 같은 것을 정확히 안 했고 회사도 그거를 인지를 못해야 돼요. 인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은 입증 책임이 또 있거든요. 까다로워요. 이제 보험을 한번 인수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보험금을 안 주려면은 회사가 다 입증 책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험금을 다 줘야 되거든요. 계약이 성립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10월 5일이지만 이게 의성만을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거든요. 인수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회사가 인수를 해주고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서 조항도 없고 만약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으면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죠. 회사가 뭐 10월 5일 날 보험을 파종을 한 거를 인지하지 못했고,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회사가 입증을 하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른 조건들은 다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험금을
그 지급 대상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논란 소지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이 실무를 경험한 사람들을 를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는 이론을 농구면 교재로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에도 그런 것들이 자세히 서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이제 물음 이 같은 뭐 보험회사 계약자 가백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지급사항은 재파정 보험금이죠. 재파정 지급 보험금 지급사에 써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저 표준 출연율 구해가지고 지급 보험금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 3번도 밭작물 공통 인수 제한 목적물을 제한 마늘 품목의 인수 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 문항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험의 대상인데, 이제 마늘이면 마늘, 차면 차, 단감이면 단감, 떫은 감, 사과, 배, 뭐 시설 요런 것들을 갖다 보험의 목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인수 제한 목적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거. 그거 이제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거죠 뭐. 코끼리 마늘하고 주화재배 마늘이요. 단 주화재배 마늘 경우는 2년차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 써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구본 교재대로 하다 보면은 밭작물 공통 인수 제한 목적물을 제외한 마늘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공통 말고 여기 인수 제한 목적물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공통 말고 이게 마늘 해가지고, 그러면 요걸 다 써주라는 건지 뭘 써주라는 건지 지금 이 문제 지문 가지고는 좀 해석이 곤란해요. 지금 밭작물 공통인수한 제목장을 마늘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을 쓰시온 게 하나만 써라는 건지 여기에 나와 있는 7개를 다 써라는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인수제한 목적물을 모두 쓰시오. 요렇게 쓰던가. 이게 지금 문제 지문이 지금 문제 3번 지문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인수제한 목적물을 모두 써라고 그래야 모두 쓰시오. 요렇게 하던가 어떤 단서 조항을 두었어야 되거든요. 인수제한 목적물 7개를 써라고 하던가 그냥 인수제한 목적물을 써라고 그랬거든요. 인수제한 목적물을 서술하시오도 아니에요. 또 서술하시오도 아니거든요. 써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를 써라는 건지 다 써라는 건지 요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저는 뭐 답을 내가 이걸로 해서 올려줬거든요. 요것만 이렇게 써도 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요거 다 써도 되고 다 써도 답이 나오고 이 중에서 하나만 써도 또 지금 이 교재대로 해갖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중에서 하나만 써놓도 정답이라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이게 뭘 몇 개를 써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간 7번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뭐 오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가 뭐 오류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제가 볼 때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융통성 있게 좀 채점을 하셔야 될 거예요. 융통성 있게. 뭐 칼같이 그냥 답은 이거다 해갖고 채점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약간의 저 같은 사람은 실무를 해보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아니까 이 문제는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수 제한이도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사고 발생해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 이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또 실무를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하신 분들은 이건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그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무를 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제가 볼 땐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물음 3번 자체도 요거 인수 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했는데 이게 목적물을 뭘 써라는 거예요? 하나를 써라는 거예요? 다 써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 제한 목적물 대상 품종만 써라는 건지
그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수험생 입장에서 각양각색의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문제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뭘 요거를 다 뭐 저도 한참 보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인수제한 목적물이니까 목적 뭐 보험의 목적이라고 이거 마늘이거든요. 마늘 중에서 보험에 확실히 가입할 수 없는 거 코끼리 마늘고 주화재배 마늘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럼 두 개만 쓰면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또 교재 보면 또 요거를 또 교재에 보면 인수제한 목적물 공통이 있고 그 인수제한 목적물 있고 그 밑에 공통 그 다음에 그 마늘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걸 다 써라 그러는 건지 그러면 다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인수제한 목적물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되는 건지 두 개를 써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출제할 때게. 왜 그러냐면은 수험생들은 굉장히 이 문제 한 문제만 가지고 좀 생각하고 막 깊이 있게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 20문제를 가지고 막 풀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좀 뭔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정확히. 그래야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명쾌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제가 뭐 문제 7번에 대해서 뭐 이게 틀렸네, 맞았네, 그런 말씀은 안 할게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하면서 평년착과량 문제 이게 좀 잘못됐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저기 댓글에다가 뭐 저기 평년착과량 공부 좀 더 하고 오시라고 댓글 달아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보면은. 어쩌게 해갖고, 뭐 우리 학원 뭐 수강생들 뭐 시험 합격시키려고 저기 뭐 제가 올려놨다는 둥,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이 시험이 뭐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도 아니고 다들 연륜들이 좀 있는 분들이 보는 건데 그런 댓글들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여요. 이쪽에 있는데. 자, 저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요만큼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좀, 근데 채점은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복수정답 처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요번에 시험에 지금 다 못 봤거든요. 좀 못 봤으니까 좀 융통성 있게 좀 유혹에 좀 7번 같은 거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15번 문제, 뭐 15번 문제 별건 아닌데, 오류는 아닌데, 이제 목도열병으로 고사한 면적이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목도열병도 이제 뭐, 그 도열병이라는 것이 목이나 뭐 이런 이삭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오니까 목도열병도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도열병으로만 나열 때 도열병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나열을 안 해놨거든요. 안 해놨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도 수험생이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목도열병이 뭐 이게 미보상 면적이냐 보상 면적이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복수정답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좀 복수정답 처리가 좀 복수정답 처리가 좀 해당이 되는 부분 같고 이 문제는. 근데 이제 7번은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하겠어요. 요게 만약에 요거는 그 출제위원회 이 뭘 의도했는가, 답안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그 다음에 채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있네, 없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쪽에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강의를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니까 대들기면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좀 잔잔하게 이렇게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제가 굳이 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일단 시험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수고했고, 올해 시험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내가 공부할 때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이해만 하고, 이해를 일단 해야 돼요. 이해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문제만 막 기계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고 또 문제도 숙달을 시켜야 돼요. 계속 풀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해놔야 하거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같은 거 시간 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 안에 풀고 나와야 되고, 시간이 마냥 많이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첫째, 이제 또 지금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개념을 먼저 정확히 좀 이해를 해라.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좀 폭넓고, 조금 더 예전보다는 개념을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이제. 문제들이 자꾸 조금씩 들어가서 나오니까,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숙달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로 된 것들을 문제집을 풀어봐라. 단순한 거 가지고 풀으셔갖고 이런 문제 해결 못해요. 좀 다양한 문제, 약간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풀어보고 다양한 문제, 다양한 케이스나 다양한 사례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만 봐갖고는 이 과목 같은 게 특히 개념 못 잡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또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60점 못 맞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지금 80점 이상 80점이 만점이라 봐야거든요. 100점 맞아도 필요 없고, 한 과목 까랑 면허가 평균 60점 이상이면. 그래서 15점짜리 하나나 5점짜리 한 문제 정도는 그 시간 없으면 안 풀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번 시험 같은 경우 전략적으로 이 과목에서 고추 문제 같은 것은 포기하고 가셨어야 돼요. 이 과목에서 고추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어요. 문제 중에서. 왜 그러냐면 그게 조건 찾아오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어지럽거든요. 그 조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쫙 풀어갖고 바로 나오는 답이 안 나오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풀다 보면은 풀어놓고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를 그 수험생이 막 풀면서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뭘 빼먹기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풀기는 다 시간도 많이 걸려서 풀긴 풀었는데 답도 정확히 맞추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간이 남으면 가장 늦게 푸는 거. 근데 다른 문제들은 조금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명쾌하니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막 생각은 많이 안 해도 이렇게 개념만 잡고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갔은 사람들이 훨씬 이번 시험에 유리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수고하셨고 시험은 다 끝났으니까 그거 하시고 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의 제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쪽 시험 주관하는 쪽에서 판단을 해서 하시겠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좀 내 생각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은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좀 좋아요. 뭐 이의 제기는 당연히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뭐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이의 제기를 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이렇게 쭉 해놓으세요. 그렇게 쭉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쪽에서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시험은 약간의 그 문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많이 안 뽑아주겠다는 그 뉘앙스가 좀 많이 있어요, 시험에. 1과목에서도 가로넣기도 이렇게 3개 있는 거 있고 4개 있는 거 5개 있는 거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5개가 있으면 부분 점수를 다 주었는데 3개씩 있는 부분은 약간 3-4개씩 있는 것을 좀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약간의 이제 서술적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7번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이제 답들이 있으니까 약간 서술형 성격이 조금 있는 거예요. 뭐 정답을 갖다 딱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이 제기할 건 제기하고 차분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충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번 시험에 대해서 총평이나 이런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